예,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예예.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할 말은 많은데 할 게 없죠. 기가 차서. 예, 오늘 그 청와대가 말이죠. 예. 박지원이 그 4.8 이면 합의서와 관련해가지고 예. 만약에 합의서가 있었다고 하면은 왜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가만히 있었겠냐 이렇게 오늘 반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 박지원이가 이면 합의서가 사실이었다면 있다면은 왜 지난 그 보수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냐?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청와대가 오늘 얘기를 해요. 참. 그러니까 청와대가 오늘 그 미통당에서 박지원이 국정원장 서명했다는 그 4.8 이면 합의서 의혹을 그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진짜 문서인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국정원, 통일 이런 관계부처에서 모두 확인을 했는데 정부 내에 그 문건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증명의 근거가 된다는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청와대의 설명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4억 5천만 불이라고 하는 돈 이거 밝혀지기 전에는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돈 1원도 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져 그것 때문에 감방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박지원. 그렇죠. 예. 5억 불. 예, 그 5억 달러 송금할 때는 국민한테 보고했냐? 보고하고 했냐 이거예요. 그때도 공무원인 그 산업은행 총재가 양심선언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임명권자로서 국민 몰래 이 북한과 비밀 협상을 하고 비공개 지원을 하고 말이죠. 당장 탄론할 염려 없이 국내 기업들을 압박할 자는 이 박지원이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적합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놈들이 무슨 꿍꿍이 술수를 부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5억 불이나 이 북한 정권한테 줘놓고 단돈 1불도 주지 않았다고 이 거짓말 했던 자가 박지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 그 한 20년 전쯤일 거예요. 미국의 그 의회 조사국에 닉시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 닉시 연구원이 현대가 북한에 금강산 사업비 외에 4억 달러의 그 비밀 자금을 줬다는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하고 북한의 그 이면 계약설이 돌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20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 닉시 연구소에서 한국 국회가 조사하면은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 김대중 정부하고 현대 이 정무원이 양쪽에서 전부 다 모두 헛소리라고 이렇게 일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해 6월 달에 서해의 그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을 기습 공격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예. 그때 이제 국군 6명이 전사한 사건이 바로 제2역경 해전입니다.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을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명중시킨 거예요. 그 명중시켰다는 보도를 보고 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신무기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산업은행 총재였던 사람이 엄나경입니다. 엄나경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닉시 보고서에 북한이 한국에서 받은 그에게 그 현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CIA 위중앙정보의 분석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나경 산업은행 총재가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그 당시에 이제 환율로 따지게 되면 4천억 원이니까 4억 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무슨 뭐 여당 의원의 질의를 무슨 의원인가 해서 이제 질의를 받았던 거예요. 그때 현대상선 사장이 우리가 쓴 돈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로 국정원 그 대북 담당 차장을 만났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4천억 원, 4억 불. 이 대출을 이 승인한 전임자, 그 당시에 금감 그 위원장이, 그 금감위원장이 하도 고민을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박지원이지 않습니까? 네. 하도 말씀하셔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고민했다 이거예요. 아니 박지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러니까 그걸 말 뒤집고 있네 지금. 참 지금 이게 참. 대북 송금이 이런 얘기를 진실로 이런 과거의 그런 흔적들을 다 찾아가면서 이제 방송의 포인트를 맞춰주면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불법 대북 송금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다시. 이게 또 그 엄나경 아까 저기 단원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그 해고록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해고록 발표할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2연평해전 당시에 북한군의 그 부장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 보낸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자본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그 해고록에 보면 나와요. 산업은행 총재가 쓴 해고록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2002년이잖아요. 월드컵 할 때. 예. 그때 이 김대중 정부가 이 5대 그룹 임원들 만나가지고 대북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골치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엄총재가. 그러니까 현대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까지도 대북 사업에 연루가 되는 것은 그 당시 산업은행 총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 이거 박제하는 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 특검 수사에서 김정일이 정상회담 이 뒷돈으로 4억 5천만 달러가 넘어간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발표 직후에 그 엄총재가 이거 덮어두면은 가슴 속에 암이 될 것 같다. 이런 진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슴 속에 암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에 합의한 사람은 당시의 문화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관광부 장관이 누굽니까? 박지원. 박지원이는 1달러도 저지 않았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증거가 나오는 바람에 감옥에 간 거예요. 오늘 그 허준 선생이 그 커뮤니티에 올렸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고 이렇게 그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그 뭐 밴드 이렇게 해서 네. 그때 다 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커뮤니티에 올렸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곧 돌아가실 줄 알았어. 아이고, 그래서 그 박지원이가 지금 오늘 이제 국정원장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청문회에서 북한에 30억 달러 제공이면은 합의서에 대해 위조설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1달러도 안 줬다는 거짓말이 그 상기 한번 해보시라니. 1달러도 안 줬다고
계속 우리만을 외면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대부분 판결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지금 청와대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우파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이 돼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아니 김대중이 노무현 정부 때는 뭐하고 허구한 날 강주 사태 진상 규명한다고 국민들 분열시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대차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놈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보수 우파에. 이 입만 벌렸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거. 참 이거 진절머리 나지 않습니까? 징글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심각한 게 또 있어요. 왜 네. 그러냐? 지금 박지원이 오리발 내밀지 청와대 오리발 내밀었죠. 만약에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짠 하고 이거 성호경이하고 박지원이하고 합의한 거 이거 진짜다 이렇게 해서 그 카드를 갖다가 끄집어내면 어떡할 겁니까? 좀 그러기를 그게 바랍니다. 말이죠. 성호경이가 그 옛날에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을 때 송이버섯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송호경이 왔을 때 제가 정주영 회장 그 집에 조문을 갔었어요.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뭐 아주 그 굉장히 조촐한 집이었던데 안에 들어가니까 왼쪽에 들어가자마자 문에 딱 들어서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 서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딱 해서 조문하고 딱 나오는데 그때 막 송우경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송우경이하고 박지원이하고 서명한 게 예? 지금 청와대하고 박지원이가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만약에 얘들이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엄청난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카드 딱 꺼내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정권 뒤집힐 거 아닙니까? 지금 코가 딱 낀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코가 끼서 임명을 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말이죠. 이 보수파의 진정한 지도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5.18 때 지금 헬기 사격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은 김대중이 노무현이 너 뭐했냐? 김대중 노무현이가 왜 가만히 있었냐? 이거 똑같은 학법이지 않습니까? 왜 이 우파들은 바보 같냐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아니 파주에서 뱀 잡고 농사 짓는 사람만 또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가 낀 이상 이제 북한에 나랏돈 퍼주는 일이 남았습니다. 미국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런도 못 가게 그거 하라 했지. 이거 수령동지께서 예. 우선 얼마 주면은 오염을 푸시겠습니까? 김대중 때도 퍼줘서 북한이 살아났는데 우리 인민들이 살아났는데 그래서 다시 핵 만들고 김대중이 노벨상 타고 자식들은 그 상금 가지려고 지금 법적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 변호사님,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죄를 어찌 감당합니까? 국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당신을 원한의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무기화한다고 이렇게 골수 뺄갱이 중에서도 골수 뺄갱이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공산화하는 작업으로 사법체계를 법무부 장관 단독에 단일화해서 국계 소련식의 비밀경찰국가로 만드는 작업으로 대남 적화 공약을 수월하게 완수하기 위한 작업으로 검찰총장하고 검찰청을 폐지시키고 전체 사법부에 완전 통합시키는 사법부의 1인 독재 공산화 작업을 지금 업무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추미애 아들은 탈영을 해도 휴가 연장하고 다른 애들은 탈영하면은 영창 깜빵으로 가고
조국에 따른 의대 F학점 맞아서도 장학금을 타고 다른 자식 딸들은 개고생해서 1등해야 장학금을 타는데 박원순이 이인영의 아들은 희한한 이유로 군 면제가 되고 다른 아들들은 허리가 아파도 군 입대해야 되고 문재인 변호사 아들은 문준영이죠. 기글이 낀 사진으로 원서내도 합격을 하고 만약에 다른 애들은 기글이 끼고 면접시험 보러 가게 되면 개 미친놈이라고 욕먹을 겁니다. 윤미향이는 돈을 횡령해도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는 돈 횡령하면 바로 교도소로 갑니다. 박원순이는 성추행을 해도 영웅이 되고 허준 선생이 성추행이 되게 되면 바로 전자파 시킬 겁니다. 박지원은 학력 위조 옛날엔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정 입학을 했다고 하게 되면 깜빵을 갈 거예요. 얘들의 내로남불 이렇게 쩔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박지원이가 2000년에 4.8 소위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명목하에 사실상의 북한의 핵개발 자금 30억 달러라는 그런 천문학적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문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거 충격적인 일이에요. 박지원이 즉각 주호영이 아니라고 하게 되게 되면 법적 공방 벌려야죠. 고소해야죠. 그게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이제 정인 채택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됐으니까 주호영이 감옥에 집어넣지 못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거 특검으로 가야 돼. 박지원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한 핵 개발의 최대 공로다. 이런 자가 지금 국정원장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좋다. 저도 돈이 건너갔다 이래 봅니다. 그죠? 보는데 자, 저걸 이면 합의서를 써준 저 책임만 해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 건너가고 안 하고는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또 이야기하겠지 하는데 나중에 되면 다 오는데 저 이면 합의서를 써준 이것만 해도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조 6천억쯤 되네요. 좀 계산해 보니까. 한 3조 한 3조 3조 9천억 될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환율이 한 1,500원대 안 되나요? 김대중 정부 때거든. 그때 2,000원까지 갔잖아요. 환율이. 카드라가 아니고 제가 계산할 때는 하여튼 3,6천억 정도 되는 거야. 3조 6천억. 그 핵폭탄을 만드는데 지원했으니까 그건 정말 만구의 역적이자 나라를 팔아먹은 명노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이 국정원장이 됐으니까 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이거 바로 특검을 해야 되네. 특검 먼저 해야 되는데 임명하기 전에. 그거는 지금 얘들한테 무슨 누구한테 기대를 합니까? 무슨 특검 했으면 좋겠지만은 특검을 해도 제대로 지적을 제대로 하고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얘들을 돌려야 되는데 배치기에 그냥 뽑치기 당하고 말을 거예요. 지금 이 정권들 보세요. 조국이, 추미애, 이인영이, 김두관이, 안희정, 박원순이, 박지원이, 임종석, 오거돈이, 김현미, 윤미향. 정말 천편일률 같은 거예요. 거짓, 버티기, 한 쌍둥이 같아, 그죠? 국민 속이기, 자녀들은 외국 보내고,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치열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한테는 굴종하고,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 정경두가 계속하고, 국정원장 박지원에다가 통일부 장관 이인영까지 임명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아예 무장 해제된 겁니다. 핵을 만들어준 장본인 중에 하나, 이 종자들이 또 한 번
우리 국민들을 왕창 속여 물려고 들면 이 나라가 절단나게 돼 있다. 김대중의 그 노벨 평화상 수상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기로 한 그런 협약서였던 거예요. 그 돈이 결국 핵무기 개발로 쓰여져서 지금 미국과 우리가 곤욕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 있으면 이 실직 우리가지. 늙은 여우가 뼛속까지 붉게 물들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귀신 신나락 까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갈궈보시죠. 문화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자기가 사인한 게 있는데도 내가 한 게 아니라면은 당신은 철문 피고 낫가죽이 후판이다. 이런 자가 국정원장이 지금 임명이 됐으니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거니거든. 좌파들 한통속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입술에 공업용 미심으로 마감직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면은 우리 국민들은 미치고 한잔할 노릇이고 이런 청문회 왜 합니까? 도둑놈 사기꾼도 장관 자리에 앉혔지. 청문회 나온 놈들이 자료 제출 안 하고 개변과 생태 억지로 넘어가려고 이런 청문회 왜 했습니까? 아니 임명했지 않습니까? 김대중이 노벨상 그 돈은 국민이 내고 노벨상은 김대중이가 타고 상금은 김홍거리가 챙기고 참 국민들이 덩신들만 있는 거마. 박지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박지원이한테는 부당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짓말 부당. 박지원이 할아버지가 박학종인가 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남노당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이 남노당 총책이 당시에 박헌영이었잖아요. 네. 이게 서울의 그 소공동의 정판사 사건 아니죠? 예, 인쇄소에서 그 공산당 창건 자금을 위조지폐로 찍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은 정판사 위패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아버지 박종식이죠. 박종식은 1945년에 평양으로부터 남노당의 진도지역위원장을 지내다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피 중에 진도경찰서에 순사한테 발각이 되니까 그때 총으로 응수하다가 도망가다가 사살된 게 박지원 씨 아버지. 그래서 공산당 가족 부단이다. 이를 알면서 대한민국 정원장이 유명한 문재인 변호사 어떻게 하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거쳐가지고 전통까지는 자유대한민국의 엄청난 경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들은 그 시대를 평화하기 위해 온갖 운운하며 트집을 잡고 있는데 참 역사를 제대로 알고 살펴보고 지금 박지원 씨가 78살입니다. 78살. 제가 볼 때는 78살 되면은 노인대학 가기도 좀 벅찬 그런 나이입니다. 도대체 왜 사라지질 않나? 78세의 국가정보원장을 하려고 지금 그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예? 김기춘 비서실장
나이 많은 사람 했다고 난리를 치기 있잖아. 비서실장은 그래도 괜찮다. 국정원장은 젊은 사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패기도 있고. 예? 야, 자빨들 이야기 한번 해봐. 그러니까 대로는 안 부리죠. 이 독재자 문재인 변호사 말로는 비참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독재자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빠지기 전에 내려와요. 민변 문재인 씨는 결국 토정 이지함의 종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논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